지금부터는 양파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파 같은 경우는 다른 거하고 달리 기계 육묘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기계 육묘를 무안에서도 아마 2010년쯤부터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육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지에서 할 때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플러그 육묘를 안 해보셔갖고 관수 문제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재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요즘은 벤치 육묘나 아니면 하우스 안으로 육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저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계 육묘를 하려면 저는 기계 육묘는 노지보다는 하우스에서 할 수 있게 차라리 시설도 지원해 주라는 쪽으로 저는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시군센터 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묘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계 육묘 방법 중에는 밑에 그물망을 까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트레이 밑에 뿌리가 안 내려오도록 아예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벤치 육묘 높이 철제 벤치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이제 벤치 육묘 하는 모습이고요. 예, 이거는 벤치 육묘 형태이긴 하지만 높이 하는 건 아니고 바닥에서 플러그판 밑에 뭔가를 받쳐 놓고 뿌리는 땅에 안 내리게끔 이렇게 지금 육묘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거의 전제 조건이 뭐냐? 시설에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반드시 관수가 자동화돼야 되겠다. 사람 손으로 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관수 왜? 이 자동 관수가 돼야 물도 주지만 양액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자, 그 전에 토경 재배를 한다면 뿌리를 땅에 내린다면은 반드시 석회보르도액을 치든지 토양살충제를 반드시 치시고 그 전에 태양열 소독으로 토양까지 병이 없도록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기계 정식을 하다 보면 왜 8조식으로 가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결주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양파면은 왜 결주가 많을까? 지금 법적인 양파 발화율은요 75%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묘판에는 최하 95%에서 99%의 발화율이 돼줘야 돼. 결주가 거의 없어야 되는데 실제 육묘를 해보면 거의 10%는 발화가 됩니다. 결주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종자는 결주가 많은가 하면은 첫째, 외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기계 육묘를 위해서 종묘 회사에서 아예 특 A급 종자를 코팅해서 팝니다. 좀 비싸긴 하죠. 그 대신에 발화율은 진짜 99%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때요? 깡통 종자를 사서 이거를 코팅을 맡겨서 파종을 하잖아요. 물론 지금 신농이나 이런 코팅하는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 발화율 검사에서 95% 이상이 돼야만이 해준대요. 그런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실내에서 발화율이 95%면 이게 노지에서 플러그판에 들어가면 95%가 안 나오죠. 그러니 우리는 결주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결주가 되고 실지가 이게 기계 육묘판인데 실제 결주가 이만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조식을 못 심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8조식으로 심는 이유가 왕복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결주율이 나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육묘 실패 사례인데 이 부직포를 까는데 너무 촘촘한 걸 깔아갖고 뿌리가 못 내려가요. 그래서 이 뿌리가 땅에 박아야 되는데 뿌리가 땅에 못 박더라. 그래서 뿌리 땅에 못 박으니까 어때요? 이거를 완전히 벤치 육묘처럼 물을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줘야 되는데
과거 뿌리 땅에 박을 때 그 습관으로 물을 주면은 실패죠. 그래서 우리가 육묘 실패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채하라 그러죠. 밖에 나가기 전에 보통 한 3, 4일 정도를 이렇게 3일 정도를 이렇게 랩으로 씌워서 자체적으로 채화되게끔 한 다음에 싹이 이제 틀게끔 해서 밖에 치상을 합니다. 보통 이거는 한 3일. 근데 이거는 이제 함양에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4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야적을 한 다음에 밖에 치상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치상이 잘 된 거는 이렇게 좋고, 만약에 이거를 너무 오래 치상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싹이 밖에까지 나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너무 늦으면은 묘가 균일하지 않더라. 그래서 채화를 시킬 때는 시간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는 일반 재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육묘를 해보면은 종자가 껍질을 쓰고 나오죠. 그런 거 가끔 있습니다. 왜 쓰고 나올까요? 예, 수분 맞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 하나는 수분이 부족할 때, 또 하나는 복토가 얕을 때. 복토가 너무 얕으면은 껍질을 쓰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질 급하신 분들은, 아니면은 일부 농민들은 그걸 꼭 뽑으려고 그러죠. 근데 꼭 뽑으셔야 되겠다면은 물을 주고 1시간쯤 후에 열에 쏙 당기면 빠지긴 합니다. 근데 그냥 둬도 상관은 없다는 거고. 첫째, 육묘상에 물을 주는 건데 처음 한 15일 동안은 하루에 2, 3회 관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예. 그리고 너무 늦게 관수하지 마라. 왜? 늦게까지 관수를 하면은 습도가 높아서 결국은 병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뭐 새벽이나 밤 이때는 관수하지 말고, 여기 있다시피 해가 진 후에 상토 표면에 수분이 없도록 해줘라. 그래야 병이 적다는 거죠. 또 하나, 이거는 무의식 중에 하는 거죠. 우리 여름에 사실 8월 9월 달만 해도 날씨가 더우니까 물을 주는데 호수 안에 물이 있으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데워버리죠. 묘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완전히 묘를 데쳐버리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할 때 밖에서 이제 식물체에 가기 전에 물을 충분히 뺀 다음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아시긴 한데 잠시 바쁠 때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너무 많이 주면은 이렇게 이끼가 끼기도 합니다. 야, 어때요? 잘 컸죠? 이게 무안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실제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은 기가 막히게 키우세요. 예? 잘 정말 깔끔하게 잘 컸죠? 그런데 어때요? 보시면 지금부터는 한숨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죠? 예. 완전히 포기했죠. 예, 더 하죠. 실제 이게 2010년대 초기에 실제 제가 농가 다니면서 찍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 망하더라는 거죠. 아까 나왔던 밑에 부지포를 너무 큰 걸 깔았다는 거죠. 센 거를. 그래서 뿌리가 못 내려서 얘가 뿌리는 못 내렸는데 물은 제대로 관리 안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양액. 지금 벤치, 뿌리를 땅에 박으면 그나마 거기서 양수분, 밑에 상토를 넣거나 퇴비를 넣거나 해서 양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데, 요즘 뒤에 병이 나옵니다만은 시드름병이나 토양병 방제를 위해서 공중에 뜨게 뿌리가 땅에 안 내리게 육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죠? 양분 흡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2, 3일 간격으로 양액을 줘야 합니다. 근데 양액은 뭘로 주느냐?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우리 이 농촌진흥청 원시양액이라고 A, B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섞어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각종 그 회사에서
양액들은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꼭 원시 양액을 쓰라는 게 아니고 적정한 선생님들이 봤을 때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양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양액마다 함량이 약간씩 다르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기계 중에 노지에서 기계 육묘뿐만 아니고 노지에서 인력으로 하는 것도, 여기는 면적이 적은 부분은 손으로 흩어 뿌리지만 양이 많은 분들은 파종도 이렇게 기계로 합니다. 육묘상을. 육묘상 기계로 파종하고, 복토도 톱밥을 덮더라도 사람 손으로 언제 다 덮어요. 그러니까 기계로 이렇게 덮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기계이긴 하지만 참고하시고, 예, 전엽기는 있으니까 한 3회 정도 전엽을 하죠. 그리고 왜? 기계 자체가 15cm 이상 되면은 이 심는 데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15cm로 하기 때문에 15cm에 맞춰서 전엽을 해줘야 합니다. 자, 전엽도 아무 진짜 성의 없이 해버리면은 농사 망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부안인가 어디 하여튼 현장 컨설팅 갔는데 어때요? 선생님들 봤을 때 이게 몇 판부터 삐뚤어하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드시죠? 그죠? 아니, 점에 척하실 때 그래도 기계 육면하면 뭔가 좀 그림같이 해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부터 삐뚤었는데 보시면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싹둑 이발을 시켜도 너무 시켜버린 거예요. 전엽기를 썼는데도.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래 됐어요? 하니까 그냥 전엽기 확 와버리니 이래 됐대. 그러면 여기처럼 이 높낮이가 다르면 거기에 신경 써서 전엽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쫙 밀고 가버리니까 이렇게, 이거 물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이 놓는 것도 플러그 트레이가 30cm면 이게 90cm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더 여유 있게 땅에 할 경우는, 왜? 양 가장자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은 가장자리가 허공에 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cm일 때는 이거를 100cm로 놔야만이 양가에 여유가 있더라.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병인데 뭐냐면, 보통 우리가 육묘상의 잘록병을 얘기하시는데, 잘록병은 이미 알려진 거니까, 뭐가 요즘 기계 육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시드름병, 후사름입니다. 왜냐하면 기계 정식 묘판은 한 번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면 한 10년씩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1월 달에, 10월 말 11월 달에 정식하고 바쁘니까 묘판 상자를 여러분들 씻어서 보관하나요? 그냥 흙 툭툭 털고 그냥 쌓아 놓죠. 그리고 다음에 8월 달에 다시 파종해야 되는데 그때서 이제 묘상 준비를 하잖아요. 묘판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이 지난 묘판을 흙을 제대로 안 씻고 제대로 세척 안 하고 소독 안 하면 거기에 병균이 묻어 있다가 묘상에서부터 옮기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시드름병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많이 재배하신 분은 이미 퍼진 분들은 퍼졌어요. 이게 합천이나 함양 이런 데는 초기에는 이 생각을 미처 못했죠. 그러다가 봄밭에서 한 2, 3년 재배해 보니까 봄밭에서 시드름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원인은 육묘상자. 그래서 지금은 기계 하시는 분들은 육묘상자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단 묘상 자체도 소독을 해야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묘상에서의 시드름병이거든요. 증상이고, 이거는 재배할 때 양파 시드름병 증상입니다. 이거는 육묘상에서. 이거는 언제 나왔느냐면은 무안에서 2016년도에 그때 입마름병이 와서 완전히 기계 정식을 못했죠. 아마 경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입마름병만 온 게 아니고 시드름병하고 같이 왔어요. 물론 입마름병은
그 2년 후 2018년도에 포장해서 왕청 와서 그냥 수량이 한 30% 줄었지만 어쨌든 시드름병은 이렇게 묘상에서도 왔고 이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시드름병의 증상 중에 특히 하나가 뭐냐 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탄립이 됩니다. 예. 어릴 때는 이 죽은 뿌리가 붙어 있지만 이렇게 수학기 무렵쯤 되면은 뿌리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응애가 뿌리를 다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시드름병 증상입니다. 예, 이렇게 뿌리가 탄립되는 게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예, 여기 디스크 부분도 이렇게 뿌리가 썩고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육묘를 하면 육묘판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이 부분, 이게 셀 형성되는 이 부위에서 먼저 병균이 침입합니다. 육묘판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이제 밖에 본포에 나가서도 계속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 요것도 일종의 마늘이 삐뚤, 양파가 삐뚤, 약간 함몰된 거, 이것도 시드름병의 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걸리면은 마늘 흑색 썩은 균핵병처럼 저장 중에 100% 썩더라. 자,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육묘판에서 오염돼서 육묘 가정에서 발병을 해서 본포에 가서 발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포까지 오염시키더라. 그러면 해결책은 있는가? 일단 육묘상에서부터 시드름병을 방제하는데 그 방제 방법은 아직까지 약재가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그 원예원 병해팀에서 실험을 했는데 21년도에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스포로건하고 메트코나졸. 아마 요 두 개는 올해쯤 등록이 될 겁니다. 정식으로. 그러면은 스포로건하고 메트코나졸을 현재는 가장 방제 효과가 좋으니까 육묘상에서부터 요거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육묘판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로만 씻어서는 해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락스에 담그면 된다 해서 락스에 담궜어요. 그런데 락스에 담그더라도 그냥 흙 묻은 채로 담궈보니까 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일단 물로 흙을 깨끗이 씻고 그거를 락스에 담그면 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요, 아니 왜 락스에 담궈? 그냥 농약물 풀어다가 농약물에 담궈버리면 되지. 한편 생각하면 그게 가장 좋죠. 락스도 물론 락스는 이제 접촉하는 순간 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지 말고 농약 독하게 해서 확 담궈버리면 될 텐데 그거는 안 하거든요. 아니 못합니다. 왜? 농약은 식물체나 이런 데 치는 거지 농자재에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락스를 쓰는 겁니다. 예, 락스가 우리 차염수산 나트륨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양파 연구소 쪽에서는 10%에서 뭐 24시간 담그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락스 성격상 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접촉이 되나 안 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24시간 안 담가고 이렇게 잠시만 담가도 효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함양에 계시는 농가분이 이렇게 하시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락스에도 담그고 벽시 온탕침치 하든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계 정식은 보시다시피 손으로 심다가 이제 보행 그 다음에 승용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반자동 기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아주 전에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봤을 때 1000평, 2000평 농사 지으면은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4조식이 있고 이렇게 승용 4조식이 있어서 이제 6조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명무실에 적고 그래서 이 4조식을 왕복하면은 8조식이 되죠.
예, 축은 물론 이제 달아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제식 주스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조식은 뭐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8조식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식 거리가 몇 센치로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하면은 너무 밀식해서 구가 적어지고, 물론 수량 자체는 줄지 않겠지만 별로.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구가 어쨌든 커야죠. 왜? 그래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8조씩 할 때는 내 몇 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주율을 감안해서 이 제식 거리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아까 제가 계산식 보여드렸다시피 실지 두둑폭하고 이 줄 간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폭이 간격이 얼마 뭐 거기다가 내 육몇판의 결주율이 몇 퍼센트 하면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애는 적게 심어지고 어떤 애는 너무 많이 심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6조식으로 요거는 실험을 한 건데, 6조식 같은 경우는 100% 보식을 해줘야 됩니다. 왜? 다 심었을 때가 33,000주였거든요. 이제 그때의 특성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합천에서 실험을 했는데, 역시 이 무보식 하면은, 그러니까 제식 치수가 적으면은 밀도가 넓어서 수량 하나하나 구는 큽니다. 그러나 전체 수량은 떨어지더라. 그래서 적정 기계 정식을 하든 우리 기존의 양파처럼 만약에 평당 110주를 심으면 그 110주는 어쨌든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실제 결주율은 기계나 포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4조식은 보식을 하지만 8조식은 보식을 안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여튼 이거는 6조식에서 했는 건데 생각보다가 결주율은 6조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4조식과 8조식의 실제 결주율은 기계 정식시 결주율은 22%. 그러니까 육묘판하고 기계가 안 심어지나고 이렇게 따지니까 결주율이 이렇게 높더라. 그래서 기계 성능이나 내밭 성능에 따라서 결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계 정식을 하면은 상품용이나 구중 이런 건 어떠냐? 수량이 인력 정식에 비해서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왜? 제식 주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4조식, 8조식 이제 실험했던 사진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정식 깊이 문제인데, 양파는 어때요? 심으실 때 여러분들 깊이 심으시나요? 얕게 심죠. 양파는 최대한 얕게 심는 게 좋습니다. 왜? 땅 위에서 크니까. 그런데 기계로 심어보면은 그렇게 사람 손으로 심는 것 같이 얕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별로 심어봤는데 역시 깊이 심을수록 수량은 떨어집니다. 다만 또 이는 지금 무안에도 기계 정식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는 해요. 면적이 많아서 늦게 심어질 경우, 늦게 심어질 경우는 좀 더 깊이 심는 게 오히려 썰이빨 피해를 덜 받더라. 그래서 늦게 심을수록 깊이 심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실제 기계로 심어보면은요, 요게 한 2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3cm, 4cm 심으면 실제 너무 깊이 심어져요. 그러니까 깊이는 기계가 허용하는 한 가급적이면은 얕게 심는 게 좋겠다. 자, 다음은 이제 생분해 필름인데, 제가 생분해 필름을 몇 년간 연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 몽탄 쪽에서 생분해 필름 효과는 있습니다. 해보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죄송합니다. 생분해 필름을 하면은 봄돼 가지고 분해가 돼요. 문제는 이게 해에 따라서 어떤 해는 분해가 잘 되고 어떤 해는 분해가 덜 돼. 해에 따라 이게 기상 상황에 따라 분해 정도가 다르더라.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생분해 필름을 썼을 때 작업의 효율성은, 근데 생분해 특성이 비닐 품질은 솔직히 안 좋아요. 가격은 좀 더 비싼데. 왜? 이게 뭐라 그럴까? 당기는 힘? 이게 인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없어서 약간만 걸려도 축축 찢어지고 별로 이 멀칭하는 기계로 멀칭할 때 아주 성능이 나빠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더라고요. 다만 비닐 수거하거나 이런 측면은 없으니까 그런 측면은 좋아요. 어쨌든 일단은 있었고, 이렇게 실제 분해되는 거는 분해가 잘 됩니다. 예, 보시면 이런 거는 아직 비닐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다 분해가 됐잖아요. 예, 이거는 해에 따라, 품질에 따라, 비닐 종류에 따라 달라요. 왜? 생분해 필름은요, 원료가 제가 알기로 독일인가 그래요. 거기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각 회사들이 동일한 원료를 갖고 씁니다. 그러면 분해가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 원료 함량을 많이 넣으면은 빨리 분해되고 적게 넣으면은 늦게 분해되는 요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몇 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험할 때였으니까 그때 생분해 필름이라고 아마 대대적으로 한번 재배했는데 분해는 안 되고 비닐이 없어지진 않고 조각조각만 나는 해가 한번, 그런 비닐 써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분해 필름이라고 하여튼 팔았는데 그거는 생분해 필름은 아니에요. 그냥 조각조각 갈라질 뿐이지 비닐이 다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었다. 자, 이제 수학인데 지금 수학은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줄기, 파쇄, 굴치, 수집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지금 가고 있으면 실제 줄기 파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같은, 이제 이 트랙터 기반, 이거는 이게 이항기 기반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안점점 딱 하나,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왜? 얘는 줄기를, 바람을 해서 줄기를 일으킨 다음에 파쇄를 하거든요. 마늘 같은 경우는 대가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그리고 땅 속이니까 그냥 지면에 맞춰서 줄기를 파쇄해버리면 되는데, 양파는 땅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높이 조절도 잘 해야 되고, 이게 바람을 일으켜서 위로 세워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양파가 손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 파쇄를 하고 이렇게 굴치를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시험 포장에서 우리 굴치를 했는데 의외로 보십시오. 우리 시험, 여기 청계에 있는 시험 포장이 토질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흙덩이는 있을지언정 양파 뿌리에 흙덩이가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마늘하고 양파의 차이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굴치기를 사용한다면 마늘보다는 양파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 굴치는 하지만 아직까지 굴치까지는 되지만 수집은 안 하는.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굴치를 한 다음에 줄기를 절단할 수도 있지만 양파는 어쨌든 줄기 파쇄부터, 물론 이 단계에서 이 잎이 있는 상태로 그냥 굴치를 해도 되긴 하겠죠. 그러면 그러고 굴치를 하고 난 다음에 줄기를 잘라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양파는 줄기 파쇄부터 하고 한다. 이렇게 굴치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기계들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함양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이렇게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톰백을 이용해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저희 진흥청에서 톰백 수확하자는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왜? 포장해서 톰백 수확을 했어. 받아주는 데서, 유통하는 업체에서 톰백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통해서 톰백 수확을 받아주죠.
그래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톰백 수확은 확실히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는 갈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제가 북해도 갔을 때 외국은 특히 유럽 쪽으로는 가면은 양파도 직파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제 육묘 안 하고 그렇게도 많이 하고, 요거 북해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처럼 두둑이 없죠. 이거는 두둑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심습니다. 24cm 간격으로.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이 북해도는 강수량이 연간 300인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꺼번에 우리 장마처럼 많이 오지를 않으니 배수로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고, 요거는 저는 처음에 이게 두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 기계 바퀴가 지나간 자국. 그래서 근데 어때요? 우리 양파하고 다르죠. 우리는 잎이 시퍼런 푸른 상태에서 도복하자마자 줄기 쳐서 수확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땅에서 잎이 고사하도록 기다리죠. 네, 여기는 이게 9월달, 10월달이 9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작물도 없고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양파 다 썩죠.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 조건에 맞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굴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 그거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모두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이게 이제 무멀칭 재배하는 아까 그 슬라이드인데, 결국은 저는 기계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멀칭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왜? 이게 지금 기계를 쓰는 이유가 당연히 돈을 벌겠지만도 단위 면적당 많이 벌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9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 거냐, 600원을 투자해서 750원을 벌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600원을 투자해서 750원을 버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금처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양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이게 아니고, 몇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산비가 얼마가 적게 들었다는 거 앞으로는 이렇게 자랑하고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연구기관에서도 이 연구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궁극적인 방법은 이렇게 가서 수량은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생산비가 적어서 내 수익은 많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